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정말 쓰러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였어요. 예비 신랑과는 5년을 만났고요. 예비 신랑은 남들이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알아주는 큰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도 우리나라 최고로 친다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에 반해 저는 그냥 서울에 있는 평범한 학교를 졸업해서 중견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네요. 예비 신랑과는 회사 외주를 맡다가 알게 됐고요. 예비 신랑은 평소에는 정말 천사처럼 착한데 한 번 화가 나면 정말 사이코패스라고 보여질 정도로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고등학생 무리로 보이는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구공이 저한테 날아오더니 제 머리를 진짜 세게 팡 하고 친 겁니다. 저는 아파서 주저앉았고 그 고등학생 무리 중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골을 넣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많이 아프세요? 라고 사과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생전 처음 보는 표정으로 눈이 확 돌더니 냅다 그 고등학생을 팼어요. 이 새끼가 돌았나? 사과하면 다야? 오케이, 너 잘 걸렸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 고등학생을 눕히고 본인이 고등학생을 몸으로 깔아 뭉갠 뒤 얼굴을 미친 듯이 패는 겁니다. 그 고등학생은 맞으면서 왜 그러세요? 죄송하다고요. 라고 소리치고 저도 자기야 왜 그래? 미안하대잖아. 안 미안하다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걱정해줬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하라고. 라고 소리치면서 남자친구를 말리고 그 고등학생 무리들도 달려와서 남자친구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결국 그 고등학생 입에서 피가 터지고 고등학생이 예비 신랑을 신고하고 말도 아니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남친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용서하고 넘길 상황인데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이 사람 혹시 폭력적인 성향을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섭다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심지어 이 사람 나한테도 나중에 폭력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너무하다. 그 고등학생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 공이 맞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까지 글썽인 애를 그렇게 팼어야 했어? 나 자기 그런 모습 보고 좀 무서웠어.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미안해. 나는 그냥 너가 남자애가 찬 공에 맞았다는 사실에 갑자기 화가 확 나서 내가 맞으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 근데 너가 맞은 거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니까 나답지 않게 화낸 거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이해도 되고 결국 그 남친이 고등학생한테 사과까지 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화가 나서 팼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끔찍하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책임질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남친이 소름 끼치는 연기에 깜빡 속은 거였죠. 정말 남자친구의 소름 끼치는 이중 인격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를 사랑하고 끔찍히 아끼는 남자로 착각한 거였지요. 그 후 저는 남친과 오래 사귀기도 하였고 나이가 30대인지라 자연스럽게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을 허락받고 상견례까지 끝마친 상황이었죠. 집은 8년 전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28평 아파트에 남동생과 살고 있었어요. 6년 전 남동생이 그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 뒤로 꽤 넓은 그 아파트에 저 혼자 살고 있었지요. 그 집을 인테리어를 싹 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판이랑 도배까지 싹 해야 해서 인테리어 기간 동안 제가 나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남친한테 그 기간 동안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되냐고 했지요. 그런데 남친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본인이 돈을 대줄 테니 호텔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했지요. 저는 약간 삐졌어요. 내가 자기 집에 잠깐 사는 게 싫어? 라고 말하고 분위기가 싸해지니 알겠다고 하며 결국 남자친구 집에 2주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5년 동안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저는 남친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본인 집에 누구 들이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렇게 남친 집에 일주일 정도 살았을 때 남자친구에게 결혼 전 저도 프로포즈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상견례 전 남친이 엄청 좋은 호텔에서 저한테 깜짝 프로포즈를 해주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오늘 집에 일찍 와 라고 말한 뒤 저는 오후 반차를 내고 남친 집에서 풍선도 불고 음식도 남친이 좋아하는 걸로 다 차리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러브 액츄얼리에서 본 스케치북 이벤트도 준비했고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남친 방에 숨어서 남친을 깜짝 놀래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친 방에 들어갔어요. 남친이 투룸에 살았는데 저랑 같이 사는 중에도 본인 방에는 잘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남친 방에 들어가서 장롱 안에 숨어볼까? 라는 생각에 장롱을 열었는데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장롱 안에 제가 준비한 선물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장롱 안을 뒤져서 선물 놓을 자리를 확보하려고 옷을 막 빼고 있었는데 옷더미 밑에 무슨 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 하고 그 함을 열어보았는데 정말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였더라고요. 남자친구와 5년간 연애하면서 이상하게 자주 없어져 잃어버리던 핸드폰 3개가 그 함에 있었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사용했던 생리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개요. 투명 비닐 같은 걸로 꽁꽁 싸매고 그 비닐 위에 날짜까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날짜를 보니까 제가 마법하는 날에 남자친구가 저를 챙겨준다고 저희 집에 왔었는데 그때 그 날짜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가 마법한 날짜를 물어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이 새끼 정체가 뭐지? 대체 얘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인가? 라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작은 지퍼백 안에 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있었고요. 제 머리카락은 또 언제 잘라간 건지 정말 소름이 끼치고 토까지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라고 적힌 USB가 하나 있었어요. 설마 하고 제 노트북에 그 USB를 꽂고 파일을 연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남친과 숙박하거나 저희 집에 남친이 놀러온 날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였습니다. 속옷만 입거나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인 저를요. 너무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탁 끊어지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충격받고 피가 거꾸로 쏠려서 붕붕 떠다니는 느낌에 발 감각도 없어지는 것 같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이 남자한테 도망쳐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함과 USB 그리고 중요한 제 물건 몇 개를 가방에 넣고 바로 그 집에서 뛰쳐나왔지요. 그 길로 바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사님 분께서 여성 조사관을 붙여주셨고 저는 3시간 정도 조사를 했네요. 부모님한테도 이 사실을 전부 말하고 화가 난 부모님은 바로 사돈댁에 전화를 걸어서 노발대발하고 당연히 결혼은 취소되었지요. 남자친구도 제가 함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전화가 정말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오해다 라는 문자가 오더니 제가 연락을 씹자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협박성 문자도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제출하였고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남자친구가 저와 사귀고 있던 그 5년 동안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 걸려서 집행유예 기간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취소 비용 등등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불법 촬영 관련한 소송도 진행했지요. 특례법 개정안과 남친이 집행유예 기간 때문에 결국 남친은 깜빵에 들어갔네요. 불행 중 정말 다행인 건 그나마 남친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소송 기간 안에 남친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남친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회사도 본가 근처로 이직했습니다. 혹시나 남친이 찾아와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사돈댁에 내 딸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해놓으셔서 다행이긴 하지만요. 정말 제가 발견한 그 함과 USB가 저를 살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쓰레기 같은 놈과 결혼 직전 파혼을 하게 된 거네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저처럼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썼네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안 당하시길.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읽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그래도 사연자분이 정말 그 미친놈과 결혼까지 안 가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사연자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정말 똥 밟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레전드 사연에 제보해주세요. 레전드 사연은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